저는 줄리엣 대인입니다. 30세, 미 육군 대령이며 내일 국방계약 회의에서 아버지, 오빠와 마주 앉게 될 것입니다. 단, 그들은 제가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국방부 연락 담당관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5년 전,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이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스쿨 대신 군 복무를 선택하여 미래를 망쳤다고 취급받는 실망스러운 딸 역할에 지쳤습니다. 아버지는 한때 군대는 진정한 선택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나눈 마지막 의미 있는 대화였습니다. 오늘 밤 저는 가족 저녁 식사를 위해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로건의 승진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일 것이며 누군가는 제가 여전히 이리저리 많이 이동하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저는 논쟁하지 않고 그들을 바로잡아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그들의 상사가 임원들로 가득 찬 방 앞에서 저를 대인 대령님이라고 부를 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은 그들이 가지게 두고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운전하는 길은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좁았습니다. 제 예전 차는 공간이 충분했는데 지금 제가 빌린 검은색 SUV는 어머니의 낡은 미니밴 옆에서 너무 날카롭고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시동을 끄고 히터 소리가 잦아들도록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군인처럼 차분했지만 예전 파병전처럼 속은 여전히 뒤틀렸습니다. 현관등이 켜져 있었고 이가 나간 웰컴 매트와 색바랜 현관문에 따뜻한 노란빛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이 간 계단도 다듬어야 할 갈색 울타리도 그리고 확실히 안에서 저를 기다리는 느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특정하게 보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과도하게 분석되는 느낌 말입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줄리엣, 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문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열려 있어. 물론 그랬겠지요.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같은 꽃무늬 향기, 액자 사진들로 가득 찬 같은 벽, 오빠의 졸업, 결혼식, 두 아들의 사진. 제 군복 입은 사진은 하나도 없었고 5년 전에 보낸 임관 초상화조차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거의 다 됐어 제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어머니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로건과 메릴이 오고 있어. 로건이 또 승진했단다. 믿기지 않을 거야. 저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드려야겠네요, 엄마. 그가 이제 전체 시스템 통합팀을 이끌고 있어. 내 아버지 회사 사람들은 모두 그가 출세한다고 말해. 출세한다는 그 표현은 저를 괴롭히곤 했습니다. 항상 제가 놓친 기차 소리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식탁은 6명이 앉도록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름표는 없었지만 자리는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로건이 상석, 아버지가 오른쪽에, 어머니는 그 사이에, 그리고 저는 중요하지 않은 어딘가였습니다. 로건과 메릴은 늘 그랬듯이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로건은 나는 중요하지만 너무 애쓰지는 않아 라고 말하는 듯한 블레이저를 입었고 메릴은 아무도 실제로 즐기지 않겠지만 모두가 고마워하는 척할 와인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안녕, 줄스. 로건이 아버지를 향해 제 어깨 너머를 보며 짧게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다. 5년이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농담하는 건지 확실하지 않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로스트 비프, 으깬 감자, 그리고 제가 10살 때부터 어머니가 만들어 온 똑같은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로건은 회사 구조 조정, 성과 보너스, 그리고 자기 팀이 회사의 군수 부문을 위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술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자부심에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줄리엣, 너는 어머니가 예의 바르지만 공허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도 군대와 함께 여행 중이니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대충 그렇죠. 아직도 대위니. 아버지가 포크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비슷해요. 로건이 덧붙였습니다. 계속 현장에 있는 건 힘들겠지. 내 말은 장기적인 전략 같은 건 없잖아. 그냥 명령에 따르는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군복은 아직 위층 제 여행 가방 뒤쪽에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은색 독수리 휘장은 천 사이로 빛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들은 제가 얼마나 많은 전략을 책임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말하게 두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녁 대부분을 예전 방에서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12살 때 꿰매주신 똑같은 퀼트가 덮인 트윈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때 그들이 믿었던 저의 모습, 즉 농구 트로피, 우등상 상장, 대학 합격 통지서 등 제가 학군단, ROC에 입대한 순간 이전의 모든 성취의 흔적들이 여전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이 집에서 훈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 사이버 보안 수상 경력에 대한 액자 기사도, 파병 사진도, 소령, 그리고 중령 승진을 표시하는 증명서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취인 30세에 미 육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식 대령이 된 것은 이 집에서는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군단 장학금에 대해 그들에게 말했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망설임을 예상했지만 혐오감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제 자신을 내던진 것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군대는 진정한 잠재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야. 그는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그 이상의 것을 위해 만들어졌어. 물론 그는 자신의 버전의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MBA, 코너 오피스,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자신이 평생을 바친 웨스트브리지 테크놀로지즈라는 방위 산업체에서 그의 밑에 있는 자리 말입니다. 그것은 항상 로건을 위한 자리였고 로건이 그 틀에 쉽게 들어섰을 때 가족 이야기는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길을 선택한 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낭비한 딸이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저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웃음, 어머니의 부드러운 웃음, 로건의 우렁찬 자신감. 선택된 후계자 주위에 모인 부족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것에 익숙해졌지만 이제 그 아이러니는 거의 시적이었습니다. 로건은 이제 제가 감독하는 바로 그 군사 계약의 시스템 통합팀을 이끌도록 승진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몰랐습니다. 내일 9시에 저는 웨스트브리지 테크놀로지스의 정복을 입고 걸어 들어가 프로젝트 센티널 위 국방부 연락 담당관으로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로건이 저녁 식사 때 자랑했던 바로 그 기술 전략을 평가할 것입니다. 제 방으로 돌아와 여행 가방을 열고 정복을 꺼냈습니다. 완벽하게 다려진 미드나잇 블루, 리본과 메달이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대령 휘장이 부드러운 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실밥이 없는지 확인하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으로 단추를 닦았습니다. 제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는데 복수는 아닌 위례였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복수가 아니라 정확성, 존재감, 그리고 성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그들이 제가 누구인지 그들이 끼어들거나 깎아내릴 수 없는 언어로 보게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웨스트브리지 테크놀로지스의 예정보다 1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직원들과 정장 차림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목걸이와 서류 가방을 들고 보안 검색대를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도드, 승인 군 연락 담당관이라고 표시된 예약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우고 정복을 입은 채 내려서 옷깃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정문 검문소를 지나 걸어갈 때 사람들의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일부는 쳐다보았고 일부는 자세를 곧게 했지만 아무도 제가 왜 거기에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령님, 입구의 경비원이 제 배지를 스캔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공손했는데 제가 아버지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인사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저는 안내 데스크를 지나쳐 임원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미리 층별 계획을 외웠습니다. 놀라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제가 처음 본 사람은 로건이었습니다. 그는 복도 창문 근처에 서서 세련된 프레젠테이션 태블릿을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편안했지만 제가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바뀌었습니다. 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줄리엣, 왜?
무슨 일이야? 그건 뭐야?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인 씨. 저는 프로젝트 검토를 위해 왔습니다. 그의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가 곧 나타났습니다. 그는 똑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두 남자와 깊은 대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줄리엣, 무슨 일이야? 왜 그런 옷을 입고 있어? 그는 당황하며 눈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저와 복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번갈아 보며 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에게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너무 느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짧은 흰머리를 한 키 큰 여성이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로레인 하트, 웨스트브리지 테크놀로지스 CEO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더니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저에게 걸어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인 대령님, 직접 참석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그녀와 악수했습니다. 이 근처에 있어서요. 브리핑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죠. 대령님께서 여기 계신 것만으로도 이 방위 수준이 올라갈 것입니다. 로레인이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뒤에 있는 그룹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프로젝트 센티넬의 국방부 연락 담당관인 줄리엣 대인 대령님이십니다. 이 프로젝트의 모든 군사 통합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치 복도의 공기가 빨려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나 오빠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회의실로 들어갔고 제 이름은 이미 로레인의 옆 상석에 있는 명패에 있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메모를 검토하고 기다렸습니다. 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들, 엔지니어들, 프로젝트 리더들. 각자 수백만 달러의 자금 조달을 맡거나 승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신중한 예의로 저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일부는 제가 너무 젊다는 것에 놀랐고 대부분은 제가 여성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휘장을 보자마자 아무도 두 번 묻지 않았습니다. 로건과 아버지는 가장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테이블 아래쪽에 앉았는데 굳어 있었고 조용했습니다. 회의는 9시에 정확히 시작되었습니다. 로레인이 회의를 시작한 다음 저에게 넘겼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대인 대령님께서 직접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감독은 매우 중요했으며 그녀의 기술적 지침은 이미 우리 사이버 프로토콜 설계의 핵심 측면을 개선했습니다. 저는 일어섰고 현재의 이정표에 대해 방에 보고한 다음 자금 조달 전에 구현되어야 할 중요한 변경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모든 발언자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로건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고 분명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시스템 통합 리드로서 저는 2단계에 대한 새로운 롤아웃 전략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떨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성능 목표와 일치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가 끝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말했습니다. 대인 씨, 저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안하신 방법이 지난 국방부 메모에 명시된 지연 시간 임계값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명확히 해주시겠습니까? 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셔야 할 겁니다. 저희 벤치마크는 협상 불가능합니다. 프로토콜 초안을 수정하여 목요일 업무 종료 시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대령님, 마음. 잠시 동안 방은 조용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음 논의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회의는 정오 직후에 끝났습니다. 로레인은 투명성과 협력에 대한 몇 마디로 마무리한 다음 저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대인 대령님은 내일까지 현장에 남아 후속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적인 접근과 지원을 제공해 주십시오. 이 프로젝트는 국가 안보와 우리의 미래 파트너십 모두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회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시선이 머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제 자격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앉을 자격을 얻었고 그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회의실 유리 벽바로 박복도에서 서성거렸습니다. 그는 박수를 기대하며 방에 들어섰다가 법정을 발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줄리엣, 우리 둘만 남자. 그는 여전히 권위 있는 어조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해야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사무실로 가시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복도를 따라 손짓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방문객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로건은 창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턱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제 어린 시절의 배심원단이었습니다.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손을 등 뒤로 한 채 편안하게 서 있었고 침착하고 당당했습니다. 대령이 된 지 얼마나 됐니? 아버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6개월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6개월. 그는 공허하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니? 말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 진급식에 초대장을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기사를 보내고 음성 메시지를 남겼어요. 아무도 답하지 않았죠. 그가 입을 열었지만 어머니가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대령이라니 대단하게 들리긴 했지만 이해를 못했어. 왜 설명해 주지 않았니? 저는 제 가치를 정당화하려는 노력을 그만뒀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전화할 때마다 첫 번째 질문은 로건의 프로젝트나 분기별 실적에 관한 것이었어요. 아빠는 제가 군대를 그만두고 집에 오라고 제안할 때를 제외하고는 저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네가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했어. 로건이 기지에서 기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젯밤에 아빠는 군인들은 그저 명령에 따른다고 했죠.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는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갑에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줄리엣,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우리가 내 임관식, 졸업식, 그 모든 것에 있었어야 했는데 네가 우리를 밀어낸다고 생각했어.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빠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을 멈췄을 뿐이에요. 그 뒤에 온 침묵은 두껍고 불편했지만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럼 이제 뭘 원하니? 공개적인 인정, 사과, 회사 뉴스레터의 헤드라인.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받아 마땅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 일에 대한 존중, 제 결정에 대한 존중, 그리고 제가 아버님의 청사진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존중이요. 로건이 마침내 창가에서 떨어져 걸어왔습니다. 오늘 내 발표를 평가했는데 공정했어. 그는 이제 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를 창피 주지 않았어.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인상적이었어. 네가 지휘하는 모습이. 그것은 제가 그에게서 들었던 첫 번째 진정한 칭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일어섰지만 더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네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냈구나. 그는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야. 우리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 처음으로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패배가 아닌 망설임, 즉 시작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겪었던 모든 군 진급식에서 보았던 조용한 존중의 제스처였습니다. 대인 대령님, 그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사과해야겠습니다. 당신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한 악수, 쓴맛은 없고 그저 결말이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머니는 빠르게 눈을 깜빡이더니 일어섰습니다. 네가 허락한다면 다시 노력하고 싶어. 한 걸음씩이요. 제가 말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6개월 후 워싱턴 D.C.에 있는 제 아파트는 조용했지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개방형 거실은 창밖 너머로 깔끔한 스카이라인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책장에는 사이버 보안 교과서 사이에 메달과 몇 개의 액자 속 표창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딱 적당했습니다. 그날 밤 제 가족이 저의 식탁, 저의 영역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 액자 속 기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본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프로젝트 센티넬의 성공을 다룬 국방저널의 인쇄 특집 기사였습니다. 제 사진이 중앙에 있었는데 제가 정복을 입고 암스트롱 장군과 로레인 하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깨지기 쉬운 것처럼 그것을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내 사무실에 걸어뒀어. 그는 눈을 완전히 마주치지 않으며 덧붙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는 몇 분 후에 도착하여 따뜻한 파이통을 두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사과 파이.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 맞지? 맞아요. 그녀는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네. 어떻게 이렇게 유지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농담을 하려다 군대의 습관이라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녀는 노력하고 있었고 논평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로건과 그의 아내는 가장 늦게 왔는데 값비싼 와인 한 병과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편안함을 가져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하는 소리가 싱크대에서 짤랑거리고 대화가 조용한 칭찬으로 흘러갈 때 로건이 저를 옆으로 불렀습니다. 네가 언급했던 롤아웃 구조를 구현했어. 그는 말했습니다. 팀은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잘 작동해. 어디서 얻었는지 말했어. 그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결국 말했지. 한 5분 정도 내가 천재라고 믿게 놔둔 다음에 제가 씩 웃었습니다. 작동하기만 하면 됐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동하고 있어. 그리고 너도 그래. 내 말은 너는 정말 제대로 하고 있어.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네. 없었지. 이제 하고 있어. 방 건너편에서 아버지는 선반 위의 메달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특이한 메달, 2개의 연방 네트워크를 거의 마비시킬 뻔했던 외국 해킹을 막아낸 사이버 방어 표창에 멈췄습니다. 그것에 대해 읽어봤지?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이끌고 있었다는 건 그때는 몰랐어. 제가 이끌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덧붙이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퍼레이드도 영화 같은 결말도 아니었지만 현실이었고 그것이 더 좋았습니다. 나중에 그날 저녁 커피와 어머니의 파이를 먹으면서 아버지는 조용히 잔을 들고 줄리엣 대인 대령에게 건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걷는 데서 발견된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에게. 우리는 모두 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방을 둘러보았고 제가 자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동정도, 관용도 아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얻어낸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승리는 마침내 그들이 저를 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지 않았더라도 제가 계속 나아갔을 것이라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충분히 열심히 일하면 그들이 마침내 저를 볼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저는 제가 진짜가 되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정복을 입고 그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가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조용한 명확함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존재가 그것을 대신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제가 제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아무것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경력을 쌓은 바로 그 프로젝트를 이끌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과거를 지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나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그들의 길을 따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한다면 계속 구축하고 계속 성장하며 때가 왔을 때 완전히 침착하게 나타나십시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조용히 되어 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